정유라의 조력자 2명, 보모죠, 보모. 예, 애기 애기. 다 지금 사라졌다. 우편물이 많다. 이 지엽적인 거지만 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건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버리고 간 게 있는데 버리고 간 것 중에 침대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침대가 나왔다며요. 그게 저 이웃집에 있는 교포나 이 사람들이 알려준 건데 버리고 간 그 침대가 예. 그 노르웨이 브랜드라고 그래요. 근데 뭐 시가로 한 800여만 원 가까이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침대 위에 깔고 있던 매트리스가 이제 아마 라텍스 매트리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아마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그런데 이제 침대가 3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다급해서 가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버리고 갔다 해가지고 지금 그 전에 우리가 계속 그 저 본인의 말대로 땡전 한 푼 없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고가의 물건들을 그냥 막 버리고 갈 정도라면 그 말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정유라 본인이 지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정유라한테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뭐 페이퍼 컴퍼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그 독일에 지금 정유라의 지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많은 현금을 맡겨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얼마나 현금을 많이 맡길게요. 그 침대를 막 800만 원, 그리고 제 매트리스는 생각에는 수백만 저걸 원 버렸다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두고 지금 간 거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막 언론도 한국 언론까지 예. 같이 가담해가지고 취재 맨날 하지. 독일에 유럽에서는 있죠. 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범인은 범죄는 범죄더라도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걸 아마 정유라 측에서 덴마크 당국에다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과도한 언론의 저 취재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피난처라고 쉘터라고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가면서 이런 놔두고 간 거지 버리고 갔다? 이건 뭐 나중에 결국 안 찾아오면 버리겠지만은 일단은 버리고 근데 갔다는 이걸 거는 찾을 거라고 보세요. 나중에 이거 침대 비싼 건데 그렇게 찾으러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지는 못하겠죠. 지금 그렇지는 상황에서 않죠. 지금 뭐 거죠. 침대가 문제가 아니겠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예, 저는 뭐 근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수백만 원짜리 침대,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 천 몇백만 원 드는데 왜냐하면 정유라 씨 어머니 최순실 씨가 가장 친하신 분이 잠이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좋은 침대를 사야 된다는 그 지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렇게 다급하게 옮긴 것은 제2의 은신처로 갔거나 아니면 덴마크 당국에서 어린이를 두고 있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갔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두 경우 어느 경우에도 빨리 한국에서 있는 수사 상황에 맞춰서 사법당국이 사법 공조를 통해서 빨리 정유라를 송환해오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는 바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자, 정유라에 대해서 검찰이 덴마크 검찰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대면 조사를 한다. 그런데 거기 있는 보모하고 애기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빨리 보내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근데 지금 저 덴마크는 검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질문서를 만들어서 경찰한테 주고 경찰이 조사를 경찰이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사 내용은 어차피 요식행위예요.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그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한 200여 쪽 그 번역까지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 보낸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를 본인한테 확인 조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지금 이제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조사 이후에 이제 그 어떤 강제 송환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또 그쪽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게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변호사 선임한 거 보면 알거든요. 강제 송환 대비한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어떤 자금 세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독일에서 정유라에 대해서 두고 있는 혐의 중에 큰 게 자금 세탁입니다. 그렇죠. 정유라가 말을 구입하면서 준 돈이 결국은 아랍계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러리스트하고 자금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독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범죄인 인도 협정을 하더라도 우리 조이팔 사건인가요? 우리가 그 조이팔에서 인도 요청하더라도 중국 당국에서 중국 내에서 한 범죄가 있으면요. 거기에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송환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독일 당국에서 이 자금 세탁 관계다. 우리가 조사해야겠다. EU이기 때문에 덴마크나 독일이나 뭐 거의 같은 나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정유라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범죄인 인도 하더라도 EU 자체로서 우리는 이 자금 세탁 조사 끝날 때에 못 보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덴마크 쪽의 입장, 검찰 입장은요. 덴마크 내에서 정유라가 덴마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진 않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니고 독일 관련돼서는 이제 또 다르니까. 일단은 그 송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한국에서 온 범죄 사실하고 맞추어서 확인해 보겠다. 이제 그런데 이게 정유라 씨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기에 올 생각이 이미 없거든요. 없죠. 아니, 정유라는 그러면 없는데 또 덴마크 검찰이 빨리 보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게 결정돼서 덴마크 검찰이 이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항소할 수 있거든요. 대법원까지. 예. 그런다면 좋기 배탈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관계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기 지금 수사가 난망한데 독일에서 어려운 얘기예요. 덴마크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애매하죠. 예. 어쨌든 이 정유라가 오면은 수사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세요, 신 박사님은? 아무래도 뭐 이대 관련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다 보이는데 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오든 안 오든. 아니 정유라를 정유라가 오더라도 예. 일단 뭐 그 대중적 공분을 조금 더 가라앉히는 데는 그 국민 정서상은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정유라는 이대 부정 입학 때부터 다 엄마 최순실의 그 다 한 거고 자기는 끌려간 거. 그 망난이라고 다들 주변에서 다 그렇게 또 그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끌려간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사의 본질적 부분 최순실의 심적 압박.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이 딱 맞는 게 정유라가 그런 혜택을 받은 건 명백하지만 그 혜택을 행위. 받았다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같이 가담을 해야 되는데 19살, 18살, 20살 정유라가 최순실이 하는 범행에 같이 가서 이대 학장한테 부탁하고 그다음 삼성에 가서 부탁하고 이건 아니죠. 이미 이거는 정유라의 송환하고 관계없이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정유라 온다면은 어떤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진정제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기했어요. 최순실이 이 수사가 이 정도 진행되기 이전에 예. 정유라를 그 신병을 확보했었으면 예. 최순실의 범죄 사실을 구증하는데 아주 효율적이었을 건데 그 부분은 늦었습니다. 자, 어쨌든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의 수사가 대면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